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이런 냄새 나는 거 싫다고요. 곰국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순자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얘가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정성 들여서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었는데, 냄새 좀 나면 어떠니? 환기시키면 그만이지. 환기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 공간이잖아요. 제가 퇴근하고 왔을 때 제 집이 제가 원하는 상태였으면 좋겠다고요. 왜 자꾸 제 허락도 없이 들어오셔서 집안 꼴을 바꿔놓으세요? 허락, 너 지금 나한테 허락이라고 했니? 저 지금 이 냄새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내가 도둑 고양이처럼 내 눈치 보며 들어와야 해. 도와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어머님. 그게 제 사생활을 다 침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 오늘 너무 힘들거든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저 공복도 다 버릴 거예요. 안 먹는다고요. 순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식탁에 탁 던졌다. 그래, 버려라. 다 버려. 내 눈에는 이 곰국이 그냥 국물로 보이니? 내가 얼마나 잘났길래 시어머니 정성을 쓰레기 취급해? 정성이요? 이건 정성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어머님. 제가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밀어넣는 거, 그거 폭력이라고요. 지혜의 입에서 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순자 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30년 넘게 자식을 위해 헌신해온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해졌고 거실 한복판에는 차마 담지 못할 독설들이 안개처럼 깔리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사연이쇼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이야기 출발합니다. 지혜는 오늘도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켰다. 시어머니 순자 씨에게서 온 문자였다. 지혜야, 오늘 준우가 유치원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 약 발라뒀으니 걱정 말고. 저녁은 미역국 끓여놨어. 고맙다는 답장을 보내야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미역국. 또 미역국이다. 지혜는 어제도 그제도 미역국을 먹었다. 순자 씨가 해주는 음식은 늘 같았다. 된장찌개, 미역국, 김치찌개. 그것도 간이 너무 세서 지혜는 물을 타서 먹어야 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우야, 할머니가 사탕 하나만 더 줄까? 지혜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분명 아침에 당부했다. 사탕은 하루에 한 개만. 충치 때문에 치과를 3번이나 다녔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손자 앞에서 사탕 봉지를 흔들고 있었다. 어머님, 사탕은 하루에 하나만 주기로 했잖아요. 지혜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순자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사탕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이고, 그랬니? 할머니가 깜빡했네. 준우가 너무 예뻐서 그랬어. 지혜는 대답 대신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한숨이 터져 나왔다. 결혼 5년 차. 지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질 줄 몰랐다. 처음엔 정말 감사했다. 남편 민수의 월급만으로는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기 빠듯했다. 어린이집비, 대출, 이자, 생활비까지 쪼개도 모자랐다. 그때 순자 씨가 나섰다. 내가 애 봐줄게. 너는 직장 다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지혜는 눈물까지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함은 조금씩 부담으로 변했다. 순자 씨는 주 3회 지혜의 집을 방문했다. 처음엔 반찬만 가져왔다. 그러다 냉장고를 정리해주기 시작했다. 지혜야, 이 반찬은 벌써 상했어. 냄새 나는데 왜 버리지 않았니? 그 다음엔 아이 교육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요즘 애들은 영어 학원을 3살부터 보낸대. 준우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지혜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결정적 사건은 한 달 전에 터졌다. 지혜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준우가 TV 앞에 앉아 만화를 보고 있었다. 평일엔 TV를 보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순자 씨가 틀어준 것이었다. 어머님, TV는 주말에만 보기로 했는데요. 순자 씨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에이, 한 번쯤이야. 애가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지혜는 참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준우가 말했다. 엄마, 할머니가 그러는데 엄마가 무섭게 하면 할머니한테 말하래. 지혜는 그 순간 뭔가 머릿속에서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 앞에서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만은 용납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순자 씨가 방문했을 때 지혜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 아이 교육은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제 방식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순자 씨의 얼굴이 굳었다. 간섭? 내가 간섭을 했다고? 지혜는 물러서지 않았다. 네. 제가 안 된다고 한 건 지켜주셔야죠. TV도 사탕도 다요. 순자 씨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래. 알았어. 이제 안 올게.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엔 차가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 오더라도 준우만 챙기고 지혜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지혜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님 오셨어요라는 인사말조차 건조했다. 민수는 그 사이에서 전전긍긍했다. 여보, 엄마한테 사과 한번 해.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셔.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잘못한 게 뭔데? 내 아이 교육 방침 지켜달라는 게 죄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서운할 것 같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상처받을 것 같았다. 그는 양쪽 모두에게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금이 간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순자 씨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민수야, 엄마가 갈비찜이랑 나물 반찬 좀 해왔어. 지금 너희 집 가도 되니? 민수는 지혜를 쳐다봤다. 지혜는 핸드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 와. 1시간 후 순자 씨가 도착했다.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그런데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은 민수였다. 지혜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순자 씨는 눈치를 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반찬을 냉장고에 정리하며 준우와 놀아주다가 1시간쯤 지나서 가방을 들었다. 민수야, 엄마 간다. 안방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순자 씨는 현관을 나서며 눈물을 훔쳤다. 그날 밤 민수는 지혜에게 물었다. 왜 인사도 안 하고 방에만 있었어? 지혜는 책을 덮으며 대답했다. 어머님이 오실 거면 미리 말해줘. 나도 준비를 하지.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반찬 해주러 온 건데 뭘 그렇게까지. 지혜는 이불을 덮으며 등을 돌렸다. 난 어머님 반찬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살고 싶어. 그 말은 민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우리끼리. 그 말 속엔 어머니가 없었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주 월요일 순자 씨는 다시 반찬을 들고 지혜의 집을 찾았다. 이번엔 미리 전화를 했다. 지혜야, 엄마가 오늘 오후에 갈게. 미역국이랑 김치 새로 담갔어. 지혜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요. 경비실에 맡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찾아갈게요. 전화를 끄는 순자 씨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경비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경비실에서 기다리게 하겠다고. 순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그래도 갔다. 반찬을 버릴 수는 없었다. 오후 2시 순자 씨는 지혜의 아파트 경비실 앞에 섰다. 경비 아저씨가 물었다. 어디 대기세요?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수를 말했다. 경비 아저씨가 전화를 걸었다. 반찬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데요. 잠시 후 지혜가 내려왔다. 마스크를 쓰고 슬리퍼를 신은 채로. 어머님, 여기 두세요. 제가 올릴게요. 순자 씨는 반찬통을 내밀며 말했다. 집에 안 올라가도 돼?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집에 손님이 와 있어서요. 다음에 뵐게요. 그리곤 반찬을 받아들고 돌아섰다. 순자 씨는 경비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경비 아저씨가 물 한 잔을 건넸다. 괜찮으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받았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평생 이렇게 모욕당한 적이 없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경비실에서 돌려보내다니.
순자 씨는 15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그날 저녁 밥도 먹지 않았다. 남편 태수 씨가 물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순자 씨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나 경비실에서 쫓겨났어. 우리 며느리한테. 태수 씨는 깜짝 놀라 아내를 안았다. 무슨 소리야? 지혜가 그럴 애가 아닌데.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혜는 변했어. 내가 이제 필요 없나 봐. 그날 밤 순자 씨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지혜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시는 먼저 찾아가지 않겠다고. 필요하면 지혜가 연락하겠지.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순자 씨의 결심은 일주일도 가지 못했다. 준우가 보고 싶었다. 손자 얼굴을 보지 않으니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다. 결국 순자 씨는 다시 반찬을 만들었다. 이번엔 준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에 재웠다. 정성껏 끓인 갈비찜을 통에 담으며 순자 씨는 생각했다. 이번엔 지혜가 미안하다고 할 것이다. 경비실에서 기다리게 한 것을 후회할 것이다. 오후 3시 순자 씨는 다시 지혜의 집 앞에 섰다. 이번엔 미리 전화하지 않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민수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 왜 연락도 안 하시고? 순자 씨는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갈비찜 해왔어. 준우 어디 있니?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줬다. 거실엔 준우가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할머니. 준우가 달려와 안겼다. 순자 씨는 손자를 꼭 안으며 눈물이 날 뻔했다. 우리 준우, 할머니 보고 싶었지?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 씨는 주방으로 가서 갈비찜을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굳었다. 지난번에 가져온 미역국과 김치가 그대로 있었다. 뚜껑도 열지 않은 채로.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먹지도 않았다는 뜻이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그냥 버린 것이었다. 순자 씨는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민수야, 엄마가 지난번에 가져온 반찬 왜 안 먹었니? 민수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그게. 지혜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때 안방 문이 열렸다. 지혜가 나왔다. 머리를 묶지 않은 채 편한 옷을 입고. 어머님, 왜 또 오셨어요? 순자 씨는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다. 반찬 가져왔어. 그런데 지난번 반찬은 왜 안 먹었니? 지혜는 냉장고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먹으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순자 씨는 참았던 감정이 북받쳤다. 깜빡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깜빡했다고. 지혜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바쁜 거 아시잖아요. 반찬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순자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그럼 왜 해달라고 안 했어? 내가 알아서 가져오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혜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꾸했다. 제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 말에 순자 씨는 이성을 잃었다. 하고 싶어서?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찬 만드는 게 재미있어서 하는 줄 알아? 너희 먹으라고 하는 거지. 지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하지 마세요. 저 어머님 반찬 필요 없어요. 사실 어머님 음식 간도 안 맞고 너무 느끼해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간이 안 맞다고? 느끼하다고? 평생 요리를 해온 자신의 손맛을 부정당한 것 같았다. 그래? 그럼 지금까지 가져온 반찬들은 다 어떻게 했는데?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버렸어요. 대부분. 그 순간 순자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버렸다고?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순자 씨는 손이 떨렸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지혜는 물러서지 않았다. 버렸다고요. 어머님이 가져오시는 반찬 저희한테 안 맞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가져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집 누가 돈 대준 줄 알아?
너희 둘이 결혼할 때 전세금 3천만 원 내가 보탰어. 준우 낳고 병원비 내가 냈어. 대출 이자 밀릴 때마다 내가 보태줬어. 그게 얼마인 줄 알아? 지금까지 5천만 원은 됐을 거야. 지혜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 인생에 간섭하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순자 씨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래. 나 이제 안 올 거야.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대신 내가 보탠 돈 다 갚아. 5천만 원 한 푼도 빼먹지 말고 갚으라고. 순자 씨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민수가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순자 씨는 손을 내저었다. 너도 마찬가지야. 그 여자 편만 들 거면 나한테 아들이라고 하지 마.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순자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다. 태수 씨는 황당해하며 물었다. 반찬을 버렸다고? 지혜가?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뿐이겠어? 나를 경비실에 세워두고 내 교육 방식을 무시하고 이제는 돈까지 들먹이며 무시하더라고. 태수 씨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너무 나간 것 같은데. 5천만 원 갚으라는 건 좀 심했어. 순자 씨는 남편을 노려봤다. 당신도 지혜 편이야? 난 잘못한 거 없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짓이 아니잖아. 태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내가 화가 났을 때는 뭘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부터 순자 씨는 실행에 옮겼다. 먼저 민수에게 보내던 매달 30만 원 생활비를 끊었다. 그리고 지혜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민수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태수 씨가 말렸지만 순자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 그래야 지혜도 정신을 차릴 거야. 지혜는 처음엔 시원섭섭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편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다. 매달 들어오던 30만 원이 끊기니 가계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게다가 준우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지혜는 연차를 몰았어야 했다.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힘든 건 퇴근 후였다. 예전엔 집에 오면 따뜻한 국이 있었다. 순자 씨가 끓여놓은 미역국이나 된장찌개를 데워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랑 냉장고만 열면 텅 비어 있었다. 지혜는 편의점 도시락을 사다가 먹었다. 준우도 투정을 부렸다. 엄마, 할머니 국 먹고 싶어. 지혜는 견딜 수 없었다. 일주일 만에 초췌해진 얼굴로 거울을 보며 눈물이 났다. 민수는 중간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 여보, 엄마한테 사과해. 이러다간 우리 가정이 무너져.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마음속으론 후회하고 있었다. 반찬을 버렸다는 말, 간이 안 맞는다는 말.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 너무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었다. 순자 씨의 음식이 맛없는 건 아니었다. 다만 지혜의 입맛과 달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결국 지혜는 결심했다. 찾아가서 사과하자. 무릎을 꿇어서라도 용서를 빌자. 토요일 오전 지혜는 준우를 데리고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지혜는 알았다. 순자 씨가 안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님, 저예요. 지혜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혜는 문 앞에서 애원했다. 준우도 따라 외쳤다. 할머니, 준우야. 문 열어줘.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지혜는 주저앉아 울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반찬 버린 거 거짓말이에요. 다 먹었어요. 정말이에요. 문 안에서 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다. 문을 열어주고 싶었다. 손자도 보고 싶고 며느리도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열 수 없었다. 이번에 넘어가면 또다시 무시당할 것이 뻔했다. 순자 씨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지혜는 준우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우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 왜 안 나와?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화나셨대. 엄마가 잘못해서.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민수에게 말했다. 어머님이 문을 안 열어주셨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데. 지혜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 어떡해? 정말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어머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면. 민수는 아내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다. 시간이 필요해. 엄마도 지금 많이 힘드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다린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순자 씨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혜는 매일 문자를 보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민수도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순자 씨는 아들에게도 차갑게 대했다. 내 처부터 데리고 와. 그럼 이야기하지. 지혜는 점점 지쳐갔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준우도 할머니를 찾으며 울었다. 지혜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처음부터 조금만 참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순자 씨의 간섭이 싫었지만 그래도 아기는 없었다는 걸 지혜도 알고 있었다.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혜는 민수에게 제안했다. 5천만 원 갚자. 어머님이 그러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자. 민수는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지혜는 통장을 꺼냈다. 내 적금 깨고 대출 받으면 돼. 어머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게 우선이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야. 엄마도 화나서 한 말일 뿐이야. 정말 받으려고 한 건 아니야.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어떡해?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난 미칠 것 같아. 준우도 할머니 찾고 회사도 눈치 보이고 난 정말 한계야. 민수는 아내를 안아주었다. 내가 엄마를 설득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민수도 확신이 없었다. 어머니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다. 돈 문제가 아니었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서러움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순자 씨는 아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민수야, 엄마가 너무 외로워. 손자도 보고 싶고 너도 보고 싶은데 마음이 안 풀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지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문자 보내고 찾아오잖아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필요해서 그러는 걸까? 반찬 버렸다는 말, 간이 안 맞는다는 말,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너는 몰라.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지혜도 사람이에요. 화가 나면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심은 아니었어요. 지혜가 어머니 음식 맛있게 먹는 거 저는 봤어요. 준우도 할머니 음식 좋아하잖아요.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 내 마음에 깊이 박혔어.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혜 대신 제가 사과할게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어요. 순자 씨는 아들을 일으켰다. 일어나. 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한 달이 지났다. 지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회사에서 연차를 다 써버렸고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달했다. 준우는 할머니를 찾으며 매일 밤 울었다. 지혜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순자 씨 집 앞에서 밤새 기다리기로. 토요일 저녁 지혜는 준우를 민수에게 맡기고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아파트 입구에서 밤을 새웠다. 추운 11월 날씨에 패딩을 입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경비 아저씨가 물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지혜는 대답했다. 시어머님을 기다려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장을 보러 나왔다가 지혜를 발견했다. 벤치에서 웅크리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에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혜야, 너 여기서 뭐 했니? 지혜는 일어서며 순자 씨에게 다가갔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음식 한 번도 버린 적 없어요. 다 먹었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화가 나서 그랬어요. 지혜는 무릎을 꿇었다. 아파트 입구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상관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순자 씨는 당황했다. 일어나. 사람들 보잖아. 하지만 지혜는 일어나지 않았다. 어머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없었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순자 씨는 지혜를 일으켰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말했다. 지혜야, 엄마도 잘못했어. 너무 간섭했어. 내 교육 방식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잘못 없으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두 사람은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지혜는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순자 씨는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으니 오해가 풀렸다. 순자 씨는 며느리를 통제하려던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지혜는 시어머니를 밀어내려던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을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지혜야, 앞으로 엄마가 뭘 잘못하면 바로 말해. 참지 말고. 순자 씨가 말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도 제가 부족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깨진 항아리는 붙일 수 있지만 금은 남는다. 두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금이 그어져 있었다.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하거나 스스럼 없이 지낼 수는 없었다. 조심스러웠다. 서로를 배려하려다 보니 오히려 어색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일주일에 한 번만 방문했다. 올 때도 미리 전화를 했다. 지혜야, 엄마가 내일 갈게. 괜찮니? 지혜는 항상 환영했다. 네, 어머님. 오세요. 반찬도 예전보다 줄였다. 두세 가지만 조금씩 가져왔다. 지혜는 그 반찬을 꼭 먹었고 사진을 찍어 순자 씨에게 보냈다. 어머님, 오늘 갈비찜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준우도 할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되어 행복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보는 건 아니었다. 순자 씨는 손자를 봐주는 것도 주 1회로 줄였다. 지혜야, 내가 힘들 때만 엄마한테 맡겨. 평소엔 어린이집 보내. 지혜는 알았다. 시어머니가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민수는 두 사람이 화해한 것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론 씁쓸했다.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명절 때도 어색했다. 순자 씨는 지혜에게 고생했어라고 말했지만 예전처럼 머리를 쓰다듬진 않았다. 지혜도 어머님 덕분이에요라고 말했지만 예전처럼 팔짱을 끼진 않았다. 7부 남은 금. 1년이 지났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회복된 것 같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한번 깨진 신뢰는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러웠고 지혜는 시어머니 눈치를 봤다. 어느 날 지혜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나 시어머니랑 화해는 했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아.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한번 상처받은 관계는 원래 그래. 시간이 더 필요할 거야. 순자 씨도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지혜한테 미안하긴 한데 예전처럼 가깝게는 못 지내겠어.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 태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 갔다. 순자 씨는 더 이상 지혜의 살림에 간섭하지 않았다. 냉장고도 열어보지 않았고 청소도 하지 않았다. 그냥 손자를 보러 왔다가 반찬만 두고 갔다. 지혜도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다. 힘들어도 혼자 해결했다. 어린이집 등원도 병원도 모두 지혜 혼자 처리했다. 민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안타까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 두 사람 사이의 흉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준우가 7살이 되던 해 지혜는 둘째를 임신했다.
입덧이 심해 회사를 쉬어야 했다. 민수가 순자 씨에게 전화했다. 엄마, 지혜가 임신했어요. 입덧이 심해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래.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순자 씨는 다시 지혜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오진 않았다. 일주일에 2~3번 점심때만 와서 밥을 해주고 갔다. 지혜는 고마웠지만 미안하기도 했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폐를 끼쳐도 될까요?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손주 둘 키우려면 내가 건강해야지.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순자 씨는 며느리의 독립성을 인정했고 지혜는 시어머니의 애정을 받아들였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년 후 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다. 학교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순자 씨가 나타났다. 손주 입학식에 할머니가 빠질 수 없지. 지혜는 눈물이 났다. 순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미안해. 너무 간섭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오랜 시간 쌓였던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아프진 않았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일기를 썼다. 오늘 손주 입학식에 다녀왔다. 지혜가 내 손을 잡았다. 예전처럼 따뜻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았다. 깨진 항아리는 다시 붙일 수 있다. 완벽하진 않아도 쓸 수는 있다. 우리 관계도 그런 것 같다. 지혜도 일기를 썼다. 시어머니와 화해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 내가 원했던 완벽한 관계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관계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 그것으로 충분하다. 깨진 항아리는 다시 붙었다. 금이 보이지만 물은 담을 수 있다. 두 사람의 관계도 그랬다. 완벽하진 않지만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이 현실이었고 두 사람이 받아들인 진실이었다.